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나라별 특색에 따라 다양한 선거 방식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손글씨로 직접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의무 투표제인 호주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약 2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투표에 반영되진 않지만 만 3살부터 12살 사이의 어린이들도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필리핀에서는 투표 마지막에 잘 지워지지 않는 파란 잉크를 손톱에 묻혀 이중 투표를 막는다고 합니다. 올 11월은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있었던 만큼 선관위 참관단들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미국, 마다가스카르, 피지 이 세 곳을 다녀왔는데요. 세 나라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와 선거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나라는 승자 독식 다수 투표제를 표방하는 미국입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참관단들이 미국 중간선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현지를 찾았는데요. 먼저 낭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로 가볼까요? 도착하자마자 시내 곳곳에 눈에 띄인 건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이 적힌 포스터들. 미국에서는 선거에 관해 별다른 규제가 없어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한다는데요. 식당이나 집 문 앞에도 자유롭게 벽보가 게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선거 부스가 있어 선거를 홍보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이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선거 홍보 부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있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투표센터에 있는 드롭박스에 투입을 하거나 하는 여러 방법으로 이제 투표를 자유롭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거수투표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우편 제도가 있는데요. 선거 전 집으로 배송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후 우편으로 보내거나 길거리 우편함에 용지를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투표 방식이 간편해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자유로운 투표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원래 소방서인데요. 문도 없이 탁 트인 이 공간이 바로 투표장입니다. 참관하는 봉사자들도 감시하는 역할이 아닌 선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확 들어온 반가운 한글.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 다른 언어 사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선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기계가 따로 있어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참 인상적입니다. 선거 과정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요.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개표함에 넣으면 끝! 인 줄 알았는데 이곳의 개표함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투표소에서 광학 스캔에 의한 투표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가지고요. 투표가 끝난 후 이제 집계센터에 있는 집계위원회에서 개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그 광범위한 우편투표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서요. 그 선거일 끝나고도 막대한 물량의 우편투표들이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이 점이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행정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입니다. 거리 곳곳에 선거 관련 포스터들이 눈에 띄이는데요. 선거 관련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관위 참관단들이 투표소를 찾은 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투표를 위해 줄선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투표에 대한 열기가 그만큼 뜨거워 보였습니다. 투표소 내부는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아쉽게도 촬영을 거부해 밖에서 잠깐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뉴욕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글로벌 도시로 유명하죠. 참관단들이 찾은 날, 뉴욕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요. 한 방송사가 록펠러 센터 앞에서 선거 방송을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중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 미국 중간 선거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전원 435명,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았는데요. 미국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반면 민주당은 하원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동안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던 구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인 영김 후보와 앤디 김 후보가 당선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생생한 선거 현장을 직접 마주한 만큼 참관단들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자유로운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투표소 같은 부분도 저희는 좀 이제 통제된 곳에 많이 설치가 되고 거기 출입하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투표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저희를 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확실히 여러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동남부의 아름다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로 향합니다.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로 알려진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세계 자연 생태의 보고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곳 대선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선관위 참관단이 마다가스카르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치안이 불안해 경찰들이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 보니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투개표 관련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친절한 선관위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지 우리나라 선관위 참관단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참관단들은 어떻게 마다가스카르까지 오게 된 걸까요? 마다가스카르 선관위에서 공식적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그 참관 목적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한국의 중앙선관위에서 참관해서 좀 잘 살펴봐달라고 하는 취지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가서 15개 투표소를 투표 과정을 참관을 하였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개표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선거에는 36명이나 출마한 만큼
자원봉사자들도 좀 더 세심하게 개표에 참여해야 할 것 같죠? 마다가스카르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후보도 많은 만큼 선거에 대한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차량에서 뭐 이렇게 유세한다든지 우리 보면 선거운동 원들이 통일된 복장을 입고 뭐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TV에서도 방송 연설하는 또 후보자들의 TV 방송 광고들을 보면서 선거를 치른다는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투표 방식은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데요. 워낙 부정선거 의혹이 많아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 투표용지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바로 투표용지에 후보들의 사진이 있다는 점입니다. 서갑종 사무관이 촬영 허가를 받고 찍은 투표용지를 출력한 건데요. 우리나라 투표용지와 달리 이런 후보자의 얼굴들이 이렇게 기호와 함께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맹인 유권자도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기표하는 방법, X 손도장, X자가 표시된 기표 도장, 또 투표용지를 접는 모습, 해서 투입하는 모습, 이런 절차도 투표용지 가운데 이렇게 투표용지에 같이 들어 있어서 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투표 도장을 찍는 방식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것도 그림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용지에 사진과 그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쪽 나라는 이러한 그 문맹 유권자에게도 얼굴을 보고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인 듯합니다.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다시 1, 2위 후보만 따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재선을 하게 됐는데요. 결선 무대에 오른 후보자는 39.19%를 얻은 안드리 라조엘리나 전 대통령과 35.29%를 획득한 마르크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다가스카르는 쿠데타와 과도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혼란 탓에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NGO 그런 단체도 이렇게 관계자들도 만났는데요. 그분들도 그런 이제 선거 과정에 투명성 제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그 참여를 하더라고요. 마다가스카르 선관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하면 그 후에 자기들도 공표를 하더라고요. 진짜 여기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세계 각국에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남태평양의 보석처럼 빛나는 섬, 휴양지로도 유명한 피지를 찾았습니다. 긴 비행 시간 끝에 선관위 참관단들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투표 참여와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곧 있을 선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표 열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살펴보기 위해 시내로 나가봤는데요. 사전 투표 안내를 하는 부스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에 피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인데요.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2006년도 정도 피지에서 쿠데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민주화 열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피지 자체적으로도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피지 그 선관위와 함께 호주 주관으로 MOG라는
그 다국적 선거 참관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참관단의 일원으로서 이번 피지 선거에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MOG는 정세가 불안한 피지를 위해 민주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드디어 선거 당일, 요즘 피지는 우기인 탓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투표에 대한 열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투표를 참관하는 경찰도 투표소에 들어가면 이제 선거 시작. 선거 명부에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는 건 우리와 똑같은데요.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확인하는 건데요. 왜 손을 확인하는 걸까요? 전반적인 투표 과정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거인이 와서 신분증과 함께 선거인 명부에 본인 확인하고 투표용지 받고 기표하고 또 마지막으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건 다 같은데요. 조금 특이한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잉크를 손가락에 묻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되게 진한 색깔로 잉크가 묻거든요. 근데 이 잉크가 짧게는 한 2, 3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하는 잉크이기 때문에 이중 투표를 막기 위한 목적이죠. 이번에 뽑는 국회의원은 총 51명. 250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후보들 사이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피지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무척 커요. 250여 명 정도 되는 후보자가 다 그 한 종류에 있다 보니까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선거인들도 그 모든 후보자들을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북렛이라고 해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소책자를 같이 나눠줍니다. 같이 나눠주면 이 사람이 소책자를 들고 가서 기표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의 번호를 그 책자를 보면서 찾아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투표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합니다. 피지는 개표 장소가 따로 없다고 하네요.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수당인 여당 피지퍼스타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선거 문화. 선거에 대한 폭넓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중시하는 공정성, 투명성이 잘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규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선거를 차분하게 잘 치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사회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소득이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민주화가 정착되고 있는 게 우리보다 조금 더 그 과정이 더딜 수는 있지만 민주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고요. 나라마다 선거 제도나 문화, 인프라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 투명, 참여, 공동된 그런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의지였습니다.